정신분석 상담에서 불안의 유형 3가지, 신경증적 불안,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죠. 신경증적 불안은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이에요. 본능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이죠. 현실적 불안은 현실에서 지각하는 실제적 위험을 느끼는 자아의 불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도덕적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는 불안 같은 것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진로 상담 과정에서 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담 기술 6가지. 공감, 경청, 명료와 반영, 직면, 요약과 재진술입니다. 자, 대부분 5가지를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걸 잘 정리했다가 쓰시면 됩니다. 공감은 상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내담자의 감정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죠.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경청이라고 하는 건 잘 들어주는 거니까 내담자가 표현하는 언어적 의미 외에 비언어적인 의미까지 세심하게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모호한 생각과 감정의 표현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생각과 말을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면은 완전히 다가와지는 거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의 불일치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직면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요약과 재진술은요. 상담자의 진술이나 상황을, 그러니까 사건 같은 그런 거에 대한 핵심 내용을 상담자의 말로 요약하고 바꾸어 되돌려주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재진술인 거죠. 요약과 재진술. 자, 이렇게 6가지를 얘기했는데 대부분 5가지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은 5가지 선택해서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직업 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갤라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 결정 단계 8단계. 첫 번째 목표 설정, 정보 수집, 세 번째 대안 열거, 네 번째 대안 결과 예측, 다섯 번째 대안 실현 가능성 예측, 여섯 번째 가치 평가, 일곱 번째 의사 결정, 여덟 번째 평가 및 재투입입니다. 만약 이렇게 순서대로 8단계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거나 아니면 네모칸에 빈칸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용을 쓰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 목표 설정은 자신의 가치관, 열망 같은 것을 고려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보를 모으는 거잖아요. 직업의 특성, 요구되는 역량 등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가능한 선택지를 확장시킵니다. 대안을 열거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가능한 직업의 대안을 열거하는 거죠. 그 다음 대안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직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 대안 실현 가능성을 이제 예측해 봅니다. 결과 예측한 후에 얼마만큼 실현 가능한지 예측하는 거니까 자신의 능력, 시간, 자원 같은 것을 생각해서 직업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실현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 6번째로는 가치 평가예요.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진로 우선 결정 단계에서 대안들을 가치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지를 함께 고려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의사결정 단계에서는요. 확보한 정보와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 자신의 목표와 가치,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바로 의사결정 단계이죠. 그 다음 마지막 8번째는 평가 및 재투입이잖아요. 선택한 직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맞지 않는다면 다시 재투입 단계를 해서 다시 진로 우선 결정 단계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로 우선 결정 단계 8단계를 알아봤습니다. 목표 설정, 정보 수집, 대안 열거, 대안 결과 예측, 대안 실현 가능성 예측, 가치 평가, 의사 결정, 평가 및 재투입 이렇게 해서 8단계입니다. 자, 오늘도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
자, 직업심리검사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죠. 동반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동반검. 자, 그렇다면 동형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동형이라고 하는 건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을 찾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분 검사 신뢰도가 있어요. 반분이니까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분리합니다. 그게 반분이죠. 그걸 반으로 분리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게 반분 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검사를 시기를 달리하여 두 번 측정하는 거죠. 검사 한 번 하고 두 번째 검사하는 거니까 재검사.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를 하는데 시기를 달리해서 두 번 실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측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 검사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신뢰도 추정 방법 세 가지, 동반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직업상담사 2급 정리, 목동에서 합격의 기운을 드려요.